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행정론 실전모의고사 제1회차 전반부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사회복지행정론의 이 실전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게 달려오시기 전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셨을 겁니다. 기출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행정론을 다시 한 번 더 살펴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행정론은 3교시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쩔 때에는 어렵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요. 따라서 난이도가 골고루 잘 분포된 문제는 기출문제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6번 문제 들어갑니다. 26번 문제는 하젠펠드가 제시한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 문제인데요. 하젠펠드는 사회복지 조직이 다른 공식 조직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지문을 보시면 되는데요. 사회복지 조직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하여 활동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항상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요구받는 것이 사회복지 조직입니다. 맞고요. 사회복지 조직은 클라이언트 보호를 사회로부터 위임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그 존재가 정당화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조직의 존재는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조직활동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사회의 규범과 가치에 큰 영향을 받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지향적 성격이 있다. 가치지향적 성격이 있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이고 사회복지 조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3번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에는 다른 유형의 조직에 비해 과업 수행의 가로,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가 보다 용이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표준 촉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평가가 어렵다, 평가가 수월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오답 노트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3번 지문이 잘못됐습니다.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표준 촉도가 거의 없어서 평가가 수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죠. 네 번째, 사회복지 조직의 원료는 끊어요. 누구죠? 인간이다. 문화적 가치를 부여받고 사회적 도덕적 정체성, 사회적 도덕적 정체성을 지닌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복잡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기술이 불확실합니다. 동의어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기술은 많습니다. 스킬은 많지만 불확실, 불완전하다는 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26번의 답은 앞에 있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7번 문제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중앙정부가 기능적으로 우위. 그러면 중앙정부의 장점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유로 제시되는 것 중에 옳은 것은입니다.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평등이라든지 소득 재분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리한 것은 당연히 중앙정부입니다. 재정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서비스의 안정성이라든지 규모의 경제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규모의 경제성이나 안정성은 풍부한 재원 때문입니다. 중앙정부는 풍부한 재원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안정성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합니다. 공공재 별표, 공공재 성격이 있는 것은 국가가 개입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공공재 성격이 강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보편성이라고 하죠. 자, 이러한 것들에 적합한 것은 중앙정부입니다. 지역별 힌트 나왔습니다. 지역별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쉽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지방정부 이야기죠. 지방정부가
접근성도 있고 주민들에 대한 접근성도 있고 지역별로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것은 지방정부의 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앙정부는 그렇지 못하고요. 기역, 니은, 디귿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답을 해결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해결했고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28번 문제는 균리기 제시한 사회복지행정의 과정,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콜베라고 한다겠죠. 내용 연결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네 가지가 옳지 않다는 건데 보겠습니다. 하위 구성원,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부과하거나 위임,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죠. 위임하는 기능은 바로 지시, 디렉팅이라고 하는 D입니다. 기획 아니네요. 그 다음 사회복지기관 활동에 있어서 가로 다양한 부분들을 상호 연결시키는 것을 뭐라 했죠? 다양한 부분들을 연결시킨다. 업무 간에, 직원 간에, 부서 간에 이런 것들을 코디네이션, 조정이다. 이렇게 말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채용과 해고와 교육훈련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인사라 있습니다. 스태핑 S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가에 의해 수행되는 최초의 과정이랍니다. 가장 앞에 있는 것이요. 가장 앞에 있는 게 최초의 과정, 바로 기획이 되겠습니다. P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활동이 규정되고 조정되는 공식적인 조직의 설정. 여러분, 작업활동이 규정되는 공식적인 조직의 설정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조직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직 오거나이징과 연관성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틀리고요. 2번 지문 맞습니다. 28번 문제 패턴과 같은 거 잘 나왔습니다. 이런 행정과정, 즉 포스트 콜베와 연관성 있는 문제는 이런 스타일로 많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은 2번입니다.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9번 문제는 조직 이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한번 이것으로서 조직 이론들을 많이 정리해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관료제 이론 막스 베버,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 인간관계론 메이어, 공공행정론 귤릭입니다. 자, 관료제는 개방체계 아니죠. 폐쇄체계예요.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드렸고요. 자,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규칙 동그라미, 효율성의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이론이다. 뒷부분은 맞습니다. 폐쇄체계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자, 위기라는 말이 있고 2번 들어갔어요. 규칙이 들어갔고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비인간적인 인간관계, 분업 들어갔고 전문화 들어갔네요. 경력지향, 고도의 전문화, 계층 들어가 있네요. 계층적 권한구조, 조직 구성원들 간의 비정의적, 인간적이지 못하는 비정의적 관계나 실적주의, 실적과 기술적 능력에 따른 승진. 이건 뭡니까? 관료제론이에요. 이것은 관료제 이론과 연관성이 있어요. 과학적 관리론이 아니라 바로 관료제 이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폐쇄체계, 과학적 관리론, X이론에 입각한 것으로서 조직 구성원의 육체적 능력의 중요성, 과업을 수행하는데 시간과 동작 연구에 초점을 둔다. 맞습니다. 과학적 관리론도 마찬가지 환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폐쇄체계고요. 폐쇄체계뿐만 아니라 이 관료제 이론이나 과학적 관리론은 고전 이론이에요. 인간은 일하기를 싫어한다. 따라서 지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X이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육체적 능력이 중요하고요. 시간과 동작을 연구해서 표준화하는 것이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배웠죠. 29번에 3번이 옳고 4번, 5번 들어갑니다. 4번입니다. 인간관계론은 끊어요. 과업의 성과에 따른 임금 제시, 임금 지급, 성과급이죠. 성과급, 경제적 유인책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네요. 경제적 유인책, 과학적인 업무 분석과 인력 선발 개발. 뭐죠?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과학적 관리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과학적 관리론은 성과급과 같은 경제적 유인책이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과학적인 업무 분석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론 아닙니다.
5번 보실까요? 인간관계의 개선과 인간관계 나왔다. 구성원의 자아실현, 자아실현의 동그라미. 조직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 개선이나 자아실현으로 가능해진다. 이게 바로 메이어의 인간관계론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4번과 5번도 연결이 잘못되어 있죠? 네, 정리가 됐습니다. 앞에 3번이 답이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29번 조직이론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갔죠. 상황이론 이런 것도 있는 거 아시죠? 상황이론은 개방체계에 입각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직의 생산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황이론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드립니다.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여러 가지 것들이 믹싱되어 있습니다. 펄트,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 규범적 욕구, 감지된 욕구, 동의어는 느껴진 욕구고요. 논리 모형 2차 자료 분석이 들어갔습니다. 자, 해보죠. 하나씩.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은 대규모 프로젝트인 군수산업이나 우주개발사업 등에서 주로 활용되는 거 맞고요. 목표 달성의 기한을 딱 정해놓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요 세부 목표 활동 간의 상관관계, 이게 중요한 거죠. 상관관계와 시간 계획을 연결시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목표 간의 상관관계 파악할 수 있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목표 간 상관관계 파악 가능. 이게 바로 펄트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전문가 등이 욕구의 상태를 규정하는 것이다. 지식의 발전과 사회 가치 기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 게 바로 규범적 욕구다. 맞습니다. 전문가 등이 욕구의 상태를 규정하는 것,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자, 감지된 욕구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느낌을 아는 거니까 서베이가 중요해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변화되고 다른 것이죠. 욕구 상태에 있는 당사자 느낌의 별표, 느낌에 의해 인식되는 욕구로서 사회, 서베이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감지된 욕구, 느껴진 욕구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1번, 2번, 3번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4번 들어갑니다. 자, 논리 모형 앞에서 우리가 2회차 때 해봤는데요. 투입 다음에 활동 전환이 있고 성과가 아니죠. 산출 다음에 성과죠. 산출 다음에 성과입니다. 이게 3번, 이게 4번이어야 됩니다. 체계적인 접근으로 프로그램 설계의 중요한 모형이 되는 게 논리 모형인데 참 순서가 잘못됐네요. 2차 자료 분석 아시죠? 지역 주민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집하면 1차 자료 수집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기관의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기록물 이런 것들이 2차 자료가 되죠. 그걸 수집해서 검토하고 욕구를 파악한다면 2차 자료 분석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30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3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1번 문제는 총체적 품질 관리 TQM 문제입니다. 한 문제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기억 지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리 기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중요한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 운영과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산출하여 경쟁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 TQM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 조직 구성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고 노력하는 관리체계예요. 민주적인 운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TQM은 민주적 운영체계입니다. 릴입니다. 소비자 만족, 고객 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습니다. 생산물의 품질 결정을 최고관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고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옳은 내용이어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TQM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32번 문제 들어갑니다.